안녕하십니까. 판화와 EUV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해서 몇 번을 제가 그동안 며칠간 노동을 안 한 건 아니고 찍었다가 그냥 못 올리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한 번에 다 하기도 어렵고 짤막하게는 일단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아까 새벽에는 어차피 새벽 시간인데 이거 라방으로 안 하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라방을 켜려고 하다가 라방은 좀 더 지나고 나서 켜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나눠서 하자. 반도체 뭐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뉴스 같은 거를 한번 이해해 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반도체는 당연히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반도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주식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엄청난 뭐 TSMC가 뭐 이번에 어떻고 뭐 EUV가 뭐 어떻고 이런 거를 막 다 그냥 막 술술술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야.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직접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다 알지 못해도 일단 과학기술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건지 알면은 일단 과학기술적인 어떤 한계들이나 아니면 그게 이제 기사가 잘못 나거나 이런 것들, 기사가 애매하게 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것만 할 건 아니고 이제 산업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까지도 입체적으로 볼 거예요. 과학적인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뭐 이거 몇 편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뭐 양자 터널링 효과 이 정도 제가 뭐 이게 남기게 된다면 그런 거는 좀 들으실만 하겠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다 아시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이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역사가 벌써 반세기가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 대만, 중국, 뭐 네덜란드 유명하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판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판화 학교 때 다 한두 번씩은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된 거에다가 뭘 이렇게 그림을 새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찍어내는 거야. 뭐 양각이냐 음각이냐 이렇게 해서 찍어내죠. 이 재질에 따라서 이제 파기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재질에 따라서 양각으로 음각으로 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낸 학생들 그림을 보면은 이건 완전 피카소 느낌이 막 나죠. 왜냐면 이제 그리는 거랑 또 다르게 이걸 그렸어도 똑같이 못 파내. 그거를 파내기가 힘들잖아요. 뭐 조금 딱딱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랑 반도체 과정을, 그걸 이제 뭐 처음에 뭐 그렸다가 뭐 이렇게 팠다가 뭘 어떻게
했다가 뭐 한 다음에 그 다음 딱 찍어내고 하는 그 과정이 한 몇 단계 안 되잖아요. 반도체도 몇 단계 안 되잖아요. 팔공정이라고 보통 하나요? 나 팔공정 순서대로 외우지도 못해. 근데 반도체는 이제 그 과정을, 사실 이제 팔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 위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장비라고 하는 표현 지금 썼습니다. 그 털 많이 난 장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훨씬 더 복잡하죠. 이 판화를 새기는 거에다가 뭐를 처리한 다음에 깎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를 또 넣었다가 그 다음 또 뭐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고 그 다음 또 뭐를 또 처리를 해주고, 이 단계가 실제로는 세분화시키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건 판화가 하는 기능이랑 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판화는 예술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하지만은, 이제 판화는 0과 1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일단 여러 가지라고만 해둡시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요거를 포함해 가지고 어디 뭐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러면은 그 판화 이렇게 하고 하는 거랑 EUV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노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하여튼 같은 프로세싱을 하는 거구나. 다만 이제 0과 1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지금 늘 어떤 특이점에 부닥친 다음에 그걸 넘어서고 그래왔던 역사들이 있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게 이를테면은 최근에 관세 협상이 됐습니다. 날짜 말씀드리겠네요. 2025년 왜 날짜가 안 나와요? 8월 2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뉴스에는 잘했다, 어느 뉴스에는 못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판단하기가, 일단은 판단하는데 누군가의 판단이나 자기 진영 논리를 따라가기가 되게 쉽고, 근데 아직 반도체는 시작도 안 한 셈이거든요. 반도체 판단하려면은 일단은 반도체가 이 판화 이런 거랑 이제 같고, 다만 이제 하는 기능은 디지털적인 기능을 구현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돼야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0과 1이 대체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0과 1로 된 집합이 있어. A 이꼬르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가 0하고 1이야. 되게 간단한, 생각할 수 있는 집합 중에서 상당히 간단한 집합에 속하죠. 근데 그 0과 1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지금 요거까지 나오는데 전부 다 0과 1 처리를 통해서 제 말을 0과 1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0과 1을 다시 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화면도 그래요. 화면도 지금 여기 화면도 영과일 가지고, 그러니까 영과일이라고 하는 그 집합이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과일 집합으로 일단 번역이 가능한 것이고, 모든 정보는 영과일만 가지고 다 적어낼 수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는 영과일의 집합만 가지고 전부 다 적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논리적인 계산도 가능하겠죠. 논리적인 어떤 연산이 정의가 된다면 그 정의되고 호환되는 그 연산을 당연히 0과 1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거를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을까? 0과 1을 가지고 암호도 만들 수가 있겠네. 0과 1 가지고 이제 소수를 활용한 어떤 수를 0과 1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0과 1이라고 하는 그 집합이 만약에 구현이 되는 0과 1을 구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이제 디지털인 거죠.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그거는 뭐 손바닥은 1, 주먹은 0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까만색은 1, 하얀색은 0 이렇게 해도 되고, 구현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한 100년 전에 양자역학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돼요. 이제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환이 되는 시기에 이제 그 시기쯤에 이미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뉴턴역학이랑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을 통칭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결절점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인 거고. 근데 그 뒤 시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자 가지고 구현한 어떤 기술 같은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좀 나오는 거지만은 양자역학적인 사실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양자적인 어떤 중첩 상태나 아니면은 이 얽힘 상태를 활용하지 못하지만 0, 1 계산은 아주 단순하게나마, 그때로선 단순한 건 아니지, 그때로서는 이제 아주 최첨단 기술이고, 뭐냐면은 전자공학의 시대로 점점 가게 되는 거야. 전자공학의 시대. 이제 전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 시대에서 전자공학의 공업의 시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공업의 시대로 가게 되면서 어떤 게 이제 여러분 만약에 그 인류의 그 발전해서 몇 개 중요한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들, 뭐 신석기 혁명 이제, 그리고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어떤 그런 또 결절점 하나를 생각을 한다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트랜지스터의 시대. 이게 누군가는 그걸 결절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0과 1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0과 1을 전달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연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낸드 프레시 같은 거 있잖아요. 노어 프레시 같은 거, 엑소 프레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특정한 연산, 0과 1을 가지고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0과 1을 전압을 가지고 전자공학적으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아직 활용될지 몰라. 그러나 그게 지금처럼 활용이 되고 있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아직 활용될지도 몰라. 컴퓨터에 쓰일지 자동차에 쓰일지 이런 것도 모르고, 백색 가전의 시대가 올지 아직 모르고, 소니의 시대, 파나소닉의 시대가 올지 모르고 하던 시대에 트랜지스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결절점이 되는 거죠. 0과 1의 집합을 구현할 수 있는, 0과 1의 집합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뭘 좀 봐야 되냐면은, 0과 1이 이제 가능하다면은 0과 1의 구현체인 트랜지스터를 직접 해놓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판화를 그리는데 그 판 안에다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걸 새겨 넣었는데 그거를 직접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공정들은 판화에서 막 했다가 팠다가 씻어냈다가 다시 부셨다가 떼어냈다가 다시 종이를 붙여가지고 다시 쫙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뭐 먼저 하죠? 난 일본부터 생각이 안 나네. 산화인가?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제 규소에다가 산화를 시켜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패키징하는 공정까지 가죠.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깎았다 채웠다 하는 게 이제 판화랑은 달리 전자공학적인 것들을 회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제 전자공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공과 전자에 해당되는 전자는 요즘에도 전자로 쓰는데 전공은 또 양공이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냥 일렉트론하고 홀, 그냥 요 두 개예요. 일렉트론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홀은 그게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플러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공을 이제 양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같아. 그거를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결국은 잘 판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반도체를 얻어내는 거야. 얻어내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기본적인 그림이고, 근데 거기에서 TSMC는 뭐고 EUV는 뭐고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역사라든지 산업, 85년 플라자 협의나 86년 반도체 협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굴기,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만에는 87년 TSMC,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90년대를 뉴스를 장식했던 D램, 뭐 성공,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죠. 근데 거기 실제 역사 속에서의 산업은 맨 마지막에 판화에서 유용한 걸 얼마나 얻어내느냐라고 하는 수율, 쉽게 말하면은 가성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TSMC랑 뭐 삼성이랑 뭐 경쟁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 3나노냐 2나노냐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수율이 높아야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옴스트롱까지 가면은 또 완전히 혁신이 필요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9 거듭제곱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 안에는 전자들이 있거든. 근데 옴스트롱으로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10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만 양자역학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어떤 혁신이 필요하죠. 다르게 기능하니까 걔네들이 양자 미시세계에서의 그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판을 다시 짤 때 뭔가 기여를 하거나 그때 진입하는 나라들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뉴스 보실 때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 게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일본이 뭐를 반도체 부품이 되는 거, 소재가 되는 걸, 이거를 수출을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지 안 돼요. 그게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생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리고 그게 그냥 어떤 물질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공정들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체께 없고, 다 일본, 미국,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EUV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환율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기천억 될 거예요, 그게 지금. 환율은 아직까지는 안정세인 것 같고 하니까 아마 2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대만이랑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수율을 좀 봐야 된다. 수율. 산업적으로 가성비가 나와야 돼.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거는 가성비가 안 나오면은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시장을 양분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